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김혜연입니다. 전일 이 미국에서 PPI 지수 둔화 덕분에 오늘장 우리 시장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이 폴란드의 미사일 피격 소식에 결국은 상하방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서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전장 대비해서 낙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연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식구조대가 출동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확실한 이 마감장 분석부터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 참여 너무나도 중요하죠.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1004번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하시면 이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 대표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종목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주고 계시니까요. 늦지 않게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천사구조대이시죠.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특별히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네네네.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한 게 이 폴란드발 이슈도 있었지만 우리 내일 또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1시간씩 늦춰지잖아요. 이 오늘장 분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사실 오늘장을 한 가지로 정의해 본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2,500선의 저항이 강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기 위한 뭔가 여건이 필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를 오늘장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내일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또 수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내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추가적으로 늦춰지는 개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수능이 뭐 우리나라 증시에 뭔가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갔던 포지션들 우리가 확인했었고 어저께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시장의 예측보다는 하회하는 결과물을 발표하게 됨으로써 역시나 어제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흐름을 끌고 올라가주면서 플러스 3%까지 만들어주는 포지션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역시나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폴란드발 그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장 초반에 흘러내렸던 수급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반사 이익을 얻었던 방산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료, 사료, 비료 이쪽의 섹터들이 움직이는 포지션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말 그대로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쐈냐 안 쐈냐에 대한 여부가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단은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 수급이 일단락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오후장이 그래도 오전장에 대비해서 상승폭을 보여주는 포지션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던 외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는 빨간불을 보였다라는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화면을 통해 가지고 조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양 시장의 전반적인 일봉상의 흐름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의 저항을 계속해서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화면을 좀 크게 보면은 사실 최근에 저항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런 수급들이 어때요?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구간대죠. 2,500포인트를 얼마나 빠르게 돌파해 줄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눌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400포인트의 지지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400 지지선과 2,500의 돌파가 얼마나 빨리 연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형주들의 수급도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대형주들의 수급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최근에 어느 섹터가 많이 올라갔죠? 코스닥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차트상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 썩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이러한 추세의 모습들이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의 흐름까지 일단은 만나 주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코스피처럼 코스피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했죠?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을 연출해 주었다고 했던 것처럼 코스닥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대외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변수라고 불릴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를 한다면 사실 현재 특별하게 지수의 상승을 끌어줄 만한 모멘텀은 부재한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양시장의 차트의 움직임이 현재 보셨던 것처럼 저항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줄 만한 모멘텀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멘텀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1차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현재 어디에 이목을 집중해 봐야 될까라고 본다면 바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바로 우리나라의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하는 네옴시티 쪽 이슈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지금 이야기를 드렸던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갔던 모멘텀이자 견인을 했던 주요 섹터가 역시나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쉽게 오늘 제약바이오가 조금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던 만큼 다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볼 예정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도 중순이 지났고 이제 1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또 겨울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역시나 이런 부분들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 지지하고 2,500포인트 돌파를 하느냐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대표님께서 실시간으로 진행해주는 교육들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현재 1,320분 정도가 노란톡방에 계시는데 1,360명을 돌파하게 되면 제가 전문가님께 히든 종목 하나를 더 공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더불어서 1,400명까지 돌파한다 이러면 당연히 두 종목 더 달라고 제가 때를 써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노란톡 참여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요, 이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현재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1004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렇게 히든 종목 하나 더, 두 개 더 종목 공개하는 거에 집착을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히든 종목들의 최근 누적 상승률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이 히든 종목들의 11월 누적 상승률표입니다. 어제 상상상을 이어서 오늘 상상을 또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전에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57% 넘어가는 누적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견조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죠. 현재 40%대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플라즈맵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었죠. 216억 규모의 멸균기 공급 계약 소식에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38.29% 넘어가는 누적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대바이오도 장중에 8%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났죠. 37.62%. 대한전선도 미국에서 연간 수주 3억 달러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33% 넘어가주고 있고요. 모아데이터도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죠. 카카오 먹통 방지법 데이터 이중화
대중화가 국회 법안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히든 종목들의 상승률표를 확인해 보니까 한 종목을 더 얻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상상에 이어서 상상까지 정말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상한가 터치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 투자 전략들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상상이라고 외치고 싶긴 하지만 안타깝게 플라즈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한가를 두 곳과 남기고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상까지 가진 않았고 상까지만 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 드리는 종목군들이 사실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교육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섹터가 뭐였습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였고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거래일 기준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가 사실 오늘 아쉽게 조금 차익 매물이 쏟아지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또 다시 제약바이오를 또 어떻게 체크해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나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니까는 또 반대로 다른 종목군들, 다른 섹터가 급등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는 것들 다들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모아데이터 역시나 저희가 2주 전 이 자리에서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역시나 잠시 뒤에 이 종목군들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역시나 플라즈맥 같은 종목군들도 사실상 오늘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샤페론,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플라즈맥을 사실 저희가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을 때 공략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 오늘도 플라즈맵이 오후장 들어서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거의 목전에 두면서 윗꼬리를 달아줬던 포지션들이 연출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실 거예요. 자, 근데 올라갔기 때문에 바라보는 포지션들 사실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발굴해내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사실 조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주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그러한 종목군들 사실 지금도 정말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말 그대로 널려 있다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해 주었던,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두 종목 다 언제 드렸는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또 제2의 미래 나노텍 같은, 제2의 일동제약 같은, 제2의 모아데이터 같은 종목군들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내 포트에, 내 계좌에 한번 담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랑 함께 교육을 받으시고 결과물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도 모아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이시죠? 모아데이터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최고라는 얘기. 자, 모아데이터 상한가 최고입니다라는 얘기. 자, 모아데이터 상한가 잘한다. 자, 모아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아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지는 즐거움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뭐 해드리고 있어요? 만들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내내 어떤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이시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상승 후에 눌림 시에 보시라는 교육 계속해서 해드렸어요. 어차피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상승 후에 눌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론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100번, 1000번 얘기를 드려도 본인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야 이게 맞다라고 느끼시는 상황들이 형성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저희랑 함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교육에 드렸던 그대로 결과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부분들을 저는 좀 계속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아데이터에 대한 종목을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모아데이터 저희가 이 종목 언제 드렸을까요? 저희가 이때 드렸습니다. 바로 11월 초에 드렸습니다. 초에. 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 종목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던 포지션들을 만들어주기 이전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는지를 보시라고 얘기 드리죠. 자, 그리고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뭐를 함께 비교해 드렸습니까? 시장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시장의 수급을 비교해 드렸고 그 시장의 흐름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과대 낙폭을 연출해 준 종목군들을 보셔야 됩니다. 공략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매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들 저희가 모아 데이터를 통해서 공략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 모아 데이터를 저희가 언제 드렸냐 한번 보면은 저희가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을 바로 11월 2일 날 드렸습니다. 이때 같이 드린 종목이 신풍제약이에요. 자, 지금 신풍제약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아 데이터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차트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가 공략했던 시점 딱 여기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위 말하는 완전 바닥권 1360원에서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어느 누구도 1360원에 공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단순해요. 한 가지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종목군들도 동반 하락.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어떠한 부분들, 과대 낙폭이 형성되었던 종목군들 어김없이 저희 뭐 해야 돼요?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바닥권에서 우리가 공략하지 못한다라면 상승 후에 눌림자리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종목을 여기에서 공략했으면 좋았겠죠. 여기에서 공략했으면 좋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등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이 종목 우리의 최고점이 얼마라고 본다면 8,000원 가까이 움직였던 과거를 본다면 역시나 우리의 욕심은 어디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8,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번 얘기를 드려요.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소위 말하는 흔적과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셔야 지금처럼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는 시점에서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이러한 수급이 뒷받침이 된다면 뭐가 나온다고요? 상한가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략해서 내 포트의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기쁨을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한 가지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략을 못했지만은 여기에서 못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면 저희랑 함께 안 하셔도 돼요. 왜? 잘하시니까. 하지만 저희랑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러한 종목군들, 이러한 자리를 스스로 공략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아 데이터 교육시켜 드린 그대로 교육받으신 분들은 상한가의 맛을 보셨다라고 직접 후기 올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2의 모아 데이터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안 좋다고 해서 오늘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매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추세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내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옥석 가리기를 단지 못하실 뿐이에요.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뭐를? 히든 종목은. 그러면 히든 종목 함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우리 김현 아나운서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께서 오늘도 이 선취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선취매가 동반이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사실 상한가를 진입할 수 있었던 종목을 두 가지나 잡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란톡방에서는 대표님한테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하락장 속에서 저런 사랑 고백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1004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교육들, 종목에 대한 교육들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려볼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이런 종목들 몇 가지 더 달라고 제가 때를 한번 써볼 테니까요. 지금 늦지 않게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힌트 마저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5글자짜리 종목입니다. 그리고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하고요. 태양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와 발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님과 계속해서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이 종목의 앞 두 글자에 대한 힌트를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제가 대표님한테 방송 전에 이거 물어봐도 돼요? 또 이거 물어봐도 돼요? 이것도 궁금한데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대표님이 다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다 뭐든지 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저희가 소위 뭐라고 말하죠? 모르겠는데. 아시잖아요. 다 매번 좋아요. 맨날 안다고 하는데 아시면서 모르겠습니다. 너무 눈구렁이 다 아시면서 다 좋아요, 오케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어로? 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표님 같이 다 괜찮아 하시는 분들을 예스맨이라고 칭하죠. 예스맨. 예스맨에서 점 하나 떼면 이 종목의 앞 두 글자가 될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차트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는 1차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7,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3,000원대까지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죠. 자,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3,000원에서 7,000원까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역시나 수익률이 몇 %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을 우리가 7,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떨어지는 포지션들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우리가 3,000원에서 눌렸다가 올라와 주면서 소위 말하는 이 박스권, 매번 얘기를 드리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지를 늘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도 제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드리면서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2,500포인트의 돌파가 중요한 것처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4,000원을 올라서는 순간 10%, 20%, 30%, 40%, 50% 계속해서 누적 상승률이 7,000원까지 가게 되었을 때 소위 못해서 50% 그리고 많게는 8,000원까지 가게 되면 100%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수급의 움직임이 있는 종목군들을 여전히 우리는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종목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언급을 드리는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것만 있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올라가 주면은 우리는 이만큼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지만 떨어지게 되었을 때도 손절가를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손절가를 우리가 기록하는 그 포지션은 항상 짧게 공략을 한다는 것과 수익을 만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물론 이 종목 현재 시점에서 어떤 섹터냐라고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종목 정리는 잠시 뒤에 우리 김현 아나운서가 해줄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자면은 5글자입니다. 5글자. 그리고 앞에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 힌트 내용을 잘 유추해 보시면 이 앞에 2글자가 나오고요. 뒤에 이 3글자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섹터의 이름을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한번 들어보러 다시 우리 김현 아나운서 좀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힌트를 한 번 더 리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대표님처럼 뭐든 오케이 하는 예스맨에서 점 하나 빼보자 이렇게 힌트 드렸고요. 그래도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면 정답 알아보실 수 있고요. 정답을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꼭 입장을 하셔야 되는 게 많이 입장을 할수록 종목을 더 많이 얻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총알이 많아야 이길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갖다 댄 이후에 긴 링크 뜨면 클릭하시고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이 히든 종목을 더 알아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히든 종목들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그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란톡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이 히든 종목들의 11월 누적 상승률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오거레일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현재 57% 넘어가는 누적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장중에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플라즈맵 장중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었죠. 공급 계약 소식에 힘 받으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도 뭐 상승폭은 줄었지만 장중에 8%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냈죠. 37.62%의 누적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미국에서 연간 수주 3억 달러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 33% 넘어가는 누적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 모아 데이터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죠.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수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자세하게 대표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전일 굉장한 실세를 보였다 오늘 잠깐 쉬어간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 제약바이오주를 좀 리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제약바이오를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자, 저는 단순하게 어저께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자, 제약바이오를 떠나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매수를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단순하게 매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자,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라고 불리우는 뇌동매매 중에 한 가지죠. 자, 물론 그것도 한 가지의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연 성공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따졌을 때 내가 뇌동매매 불타기를 해서 그 매매를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냈다라면은 사실 그게 본인에게 맞는 매매가 맞습니다. 자,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셨을 때 사실 성공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실 시장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전반적인 종목군들도 역시나 시장의 수급과 함께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최근처럼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면 종목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따졌을 때 그러한 종목군들을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떠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종목을 분석을 할 수도 있지 않다 보니까는 사실 단순하게 따졌을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좋아 보인다라는 착각에 빠지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과연 성공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부분들 분명히 만들어져요. 자, 근데 사람인지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욕심을 부립니다. 자, 내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해서 5%, 10%, 20%, 30%갈 때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으세요. 어느 정도 오면은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자, 근데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면은 사실 2%, 3%씩만 내가 수익을 창출해내는 부분들을 하루에 10개만 공략하면은 20%를 만들어내시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내가 20%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20%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공통적인 측면이었어요. 자, 만약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셨다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내 계좌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지금 마이너스일 겁니다. 자, 근데 저희는 매번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포지션은 뭐라고 했어요? 빨간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란불이라고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반대죠. 그리고 내가 매도할 때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걸까요?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는 없지만 내가 100%에 가깝게 확률을 높이는 것을 누가 더 잘하냐. 이거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상승하는 종목의 수익 말해서 내동매매 불타기를 했었을 때의 수익날 확률과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떨어졌었을 때의 공략을 해서 수익날 확률을 비교해 본다면 저는 후자, 즉 지금 얘기를 드리는 이러한 후발주자, 즉 떨어질 때 공략을 했었을 때 수익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그러한 수익의 흐름을 만들어 드렸던 내용들을 저희가 꾸준히 교육해 드렸던 것만으로도 경험해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목을 공략을 했었을 때 물론 1%, 2%, 3% 수익 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모든 투자자들은 꿈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소위 말해가지고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밭길을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라면 사실 그게 말 그대로 본인의 매매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개미가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은 사실 5%도 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90%가 넘는 그 확률의 투자자들이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자리가 어딜까요? 소위 말하는 고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수익 낼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 부분들이 나한테 맞지 않고 나에게 잘못된 매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매매도 내가 준비해 볼 수 있고 내가 연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올라가주는 섹터들 저는 얘기 절대 안 드려요. 왜?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탈에다가 검색만 해보면 바로 상위 종목군들, 상위 섹터들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이전의 상황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수익을 어차피 창출해낼 거면 수익을 크게 만들어가는 게 모든 투자자들의 꿈인 것처럼 저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드리는 거고 교육을 시켜드리는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저희가 지금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3,000% 빠졌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제약바이오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장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같이 떨어졌었던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느끼시지 못하신다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교육을 받으시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습관화를 만들게 됨으로써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드렸던, 공략해 드렸던, 교육해 드렸던 종목군들 상승률 보신 것처럼 이제 제2의 미래 나노텍, 제2의 일동제약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략하실 수 있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 교육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오늘 떨어졌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했을까요? 자,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합니다. 답은 자, 매수예요? 매도예요? 라고 단순하게 따진다면 결국에 확률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베팅을 한다면 단순하게 저희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포지션에 저희는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만들어준다면 그게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교육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만큼 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를 드렸던 소위 말하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답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을 1순위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부분들을 토대로 내일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게 맞으면은
맞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촌철살인 같은 게 들으면서 가슴이 콕콕 찔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떨어질 때 공략하기가 사실 너무나도 두렵죠. 혼자서 해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톡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이 시장의 흐름도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종목에 대한 교육도 함께 받아가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004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그동안 좀 잘못된 투자법이었다라고 짚어주신 이야기에 나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두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제주도에서 이 차량 카쉐어링 사업을 시작하다가 현재는 전국을 서비스권으로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힌트를 마저 드려볼 텐데요. 대표님, 네. 좋다, 훌륭하다 이런 걸 영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굿, 굿. 그럼 별로, 그냥 그저 그래는요? 배드, 아니, 그저 그래. 그 배드 가기 직전에. not 배드. 그럼 그거 하나 더 직전에. 없습니다. 쏘쏘가 있죠, 쏘쏘. 그쵸? 전 모르겠습니다. 쏘쏘 한 왜 번만 자꾸 요즘에 해주시면 안 영어를 돼요? 자꾸 저한테 지금 강요를 합니까? 쏘쏘 한 번만 말해주세요. 싫어요. 한 번만 부탁할게요. 한 번만 딱 쏘쏘 한 번만 해주세요. 쏘. 정답입니다. 이렇게 저희 힌트 드려보고요. 대표님께서 차트와 함께 수습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우선은 차트를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1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변동성이죠. 변동성. 그리고 이 변동성을 다른 의미로 본다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과대 낙폭이다라는 표현을 저는 매번 합니다. 자, 과대 낙폭주들 중에서 바닥권 다지면서 최근에 시장이 반등해 줄 때 이렇게 움직여주는, 즉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공략하면 돼요. 단순하게 차트만 놓고 봤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히든 종목도 역시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자리 16,000원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라면 정말 좋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못 잡았습니다. 여기서도 못 잡았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이 형성이 되었던 추세가 끝나지 않은 이 자리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을 저희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눌릴 때마다 그리고 매번 얘기를 드리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차트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차트에서 함께 움직이는 이러한 선들, 즉 이동평균선과의 소위 말하는 이격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서 수익 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이격도가 만나고 있는 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두 글자짜리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카쉐어링 관련된 이 이슈가 부각이 되었을 때마다 변동성을 보였었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쪽과 유사한 종목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나 왜 이런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여주는지를 판단해 본다면은 여전히 소위 말해서 대기업들의 바로 이러한 중고차 진출 흐름이 부각이 될 때마다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다시 한번 그런 이슈들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두 글자짜리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내일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역시나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드렸던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 또 뭐가 있는지 우리 김현 아나운서 통해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네, 대표님과 어렵게 이 쏘쏘라는 힌트를 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정답을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정답을 눈치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노란톡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종목을 더 공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종목 알았다고 됐다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노란톡을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야 추가적인 종목도 더 얻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지인분들에게 노란톡 입장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현재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죠. 이 링크 클릭하시고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실시간으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께서 올려주시는 이 시장에 대한 교육들, 종목에 대한 교육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두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건설 관련 서비스업의 이 설계, 허가, 준공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타당성 조사 등의 관리도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던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대표님과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웃을 때 흔히 어떤 소리가 나죠? 웃을 때요? 네. 웃을 때 소리가 있습니까? 뭐 하하하 호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대표님은 억지로 어떻게? 웃을 때 내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진심으로 웃을 때 하하하 웃는데 이렇게 거봐요. 그래요? 대표님 어떻게 웃으세요? 왜 진심이 안 느껴지죠, 저는? 대표님은 그럼 진심으로 안 웃을 때 어떤 소리 내세요? 진심으로 안 웃는데 소리가 납니까? 대표님 정말 너무 한 번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싫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왜요? 한 번만 많은 분들이 지금 힌트를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 웃을 때 어떻게 웃죠? 스마일. 아니 소리. 스마일. 스마일 하면서 어떻게 김치. 이건 사진 찍을 때 웃을 때. 그 김치를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웃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은 스마일하고 웃으시나 봐요. 네. 네, 그렇다면 저와 시청자분들은 분명 히히히 하면서 웃을 것 같은데요. 이 히에서 첫 번째 힌트 얻어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마저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오늘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세 번째 히든 종목은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한 번쯤은 공략을 해야 되는 바로 네옴시티 관련 종목입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 어떻습니까? 대단했죠? 자, 역시나 이 종목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변동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6,900원대, 즉 7,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한 달 만에 무려 14,000원대까지 10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최근에 14,85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1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물론 이 기업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을 보여주면서 13,000원, 14,000원대까지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는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이 섹터,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한 가지가 네옴시티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매번 소위 말한 빅 이슈가 눈앞에 있을 때는 관망장세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처럼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던 사우디 왕세자의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말 그대로 정말 서프라이즈 선물 같은 그러한 계약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미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슈가 현재 시점에서 부각이 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오늘 봐야 될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우리가 이 종목군들, 이 섹터를 바라봐야 될까라고 따진다면 결국에 하나예요.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이전에 공략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슈를 미리 준비하고 예측을 해서 선취매를 한 것처럼 역시나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역시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면서 두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웃을 때 만들어지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종목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 종목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셔서 교육 받으실 수 있는 상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교육 받으러 올 수 있는 시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교육받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다시 한번 우리 김현 아나운서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히히히 웃을 때 생각나는 이 종목,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여있는 이 종목,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요, 이 노란트 입장하시면 정답 알아가 보실 수 있고요. 입장하시면 종목 명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 시장의 흐름들 교육도 해주시고 종목에 대한 교육도 해주시니까요. 꼭 한번 입장하셔서 이런 교육들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취매, 이론만 알겠다, 할 줄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이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죠. 이 링크 클릭하시고 1004, 1004번 입력하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교육들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입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안 남았으니까요. 지금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참여 오늘 정말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입장할수록 이 히든 종목 이외에도 또 추가로 종목 얻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꼭 한번 주저하지 마시고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께 하나 더 궁금한 게 아무래도 내일 1시간 좀 늦게 시작하는 장이다 보니까 내일장 우리가 좀 주목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중요한 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인들이 수급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외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을 또 내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이에요. 그게 뭐예요? 수능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일은 9시에 개장이 아니라 10시에 개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단순하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 증시는 먼저 개장이 된 이후에 수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서 대응할 수 있는 시점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또 열리게 되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봐야 되고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전체적인 추세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국 소위 말하는 선물 쪽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계속해서 눌렸던 포지션인데 이제 장 끝나고 나니까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열리게 되는 유럽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지금 또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전체적인 수급은 물론 일시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추세가 훼손될 만한 특별한 모멘텀. 일단은 오늘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에 대한 이러한 미사일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잘 회복이 됐던 것처럼 내일도 이러한 부분들 양호하게 흘러가 주면서 이제 또 이번 주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일 그리고 모레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2,500선을 돌파해 줄 것인지 이 여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코스닥이 다시 또 늘린다면 그 분위기가 어제처럼 코스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내일장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쉽지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대표님과는 계속해서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 노란특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소통이 가능한데요. 입장 방법은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죠. 이 링크 클릭하시고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교육들, 종목에 대한 교육들 받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